자, 오늘은 2024년 3월 21일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은 오후 2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블 차트를 보고 계신데, 이제 주요 코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이제 많이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도 뭐 잘 찾으시면 되지만, 주요 브리핑 코인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담으셔서 조금씩 이제, 내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요런 작업만 뭐 꾸준하게 하셔도 꾸준하게 아마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 코인들입니다. 일단 비트가 뜨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폴리메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뜨는 것 같은데 네. 여튼 너무 또 많이 상승한 코인은 여러분들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중에 또 또 줄어들거나 예 금방 또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분위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전체적인 느낌은 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이 의미하는 것. 오늘의 썸네일은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아 봤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라는 건데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당연히 궁금한데 어제 제가 이제 그전이었죠. 이제 그어 드린 부분이 있는데 딱 그 여기 3월 5일 날짜에 우리가 꼬리 끝이나 중간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 정도까지 요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왔다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거의 뭐 8% 이상 갔었죠. 이더가 10% 이상 이제 올랐다가 약간의 어떤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제 일단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될 게 뭐 당장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긴 장대 같은 게 생기면 제가 "중간까지는 올 수도 있다. 거의 뭐 한 80-90% 온다."라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뭐예요? '아 저기까지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까지는 뭐 순간 올라갔더라도 예 빠질 수도 있겠네.' 뭐 라는 그런 예측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캔들만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자, 전체적인 인제 도미넌스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다음에 이더 그다음에 알트 전부 다 인제 약간 위쪽에 다 포진하고 있고요. 테더 도미넌스만큼만 지금 이제 긴 빨간색 장대가 이렇게 나왔듯이 긴 장대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자금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골고루 비트, 이더, 알트 이런 쪽으로 골고루 지금 인제 자금들을 쓰고 있다. 라고 제가 오전 10시 쪼끔 넘어서 인제 캡처 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3월 19 일에서 21 일까지 이틀 동안의 인제 고야 도미넌스인데 뭐 최근 들어 인제 계속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한 60 점부터 지금은 제가 요거 캡처할 때가 인제 오후 12시 쪼끔 넘었던 시간인데 한 28점 정도를 지금 랭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마이너스 거의 한 60, 70 점에서 플러스 28 점, 그럼 거의 뭐 한 30점 잡으면 90점 정도까지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고야 도미넌스는 1 점당 0.04, 도미넌스가 아니라 그냥 인제 그냥 단순한 점수죠. 점수가 0.04% 이기 때문에 49, 36 뭐 대충 모든 코인 평균 잡아 최소 뭐 한 3-4% 이상은 올랐겠거니 뭐 이렇게 인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지금보다 30 점을 넘어서 40 점, 50점 이렇게 더 올라가면 더 큰 상승이 올 것이고 여기서 계속해서 인제 머무르거나 좀 빠지는 듯한 빠진다라는 어떤 고의 도미넌스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타나 준다면 이제 하락 조정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 시간 동안 인제 청산 양을 이제 보여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여기 네모난 박스를 제가 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이 그 24 시간 동안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롱 포지션이 200만 그죠? 그다음에 숏 포지션이 202 밀리언 정도가 포지션이 청산당했다. 즉 어제는 어제 새벽 1 시까지인가 하락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해서 저녁부터 해서 뭐 1 시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 반등 나왔기 때문에 쭉 떨어지면서 인제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키고 그다음에 또다시 상승을 시키면서 숏 포지션을 하락시켰다. 청산시켰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4 시간 동안도 제가 이거 오전에 캡처했으니까 오전이가 10시 반쯤 캡처했으니까 오전에는 여러분들도 뭐 다 벌써 일어나서 차트 다 보셨겠죠. 그래서 약간씩의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코인들의 숏 포지션들이 청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은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벽일 기점으로 해서 변동폭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이죠. 오늘 밤 이제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요런 게 일단 있습니다. 요것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실업률이 높다. 그건 뭐예요?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인제 직업이 없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투자할 돈이 없다. 근데 인제 제가 두 가지 경우 다라고 했습니다. 투자할 돈이 당연히 잉여 자금이 없으니까 투자할 돈도 없을지 몰라도 직업이 없으니까 약간 투기성으로 투자 시장에 몰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요 수치인데 일단 당장은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요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달에 발표했을 때는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줄거나 견고해. 그러면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좀 더 있어도 되려나? 뭐 안 내려도 되려나?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요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여튼 9시 반에 이게 많이 오르든 많이 낮든 그냥 예상 수치라면은 큰 변동이 없을지 몰라도 갑자기 뭐 올라가든 내려가는 간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코인이든 주식 시장이든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또 내일 밤 10시 에도 변동폭이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뭐 매파적인 발언이든 뭐 비둘기적인 발언이든 무엇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변동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벌써 오늘 FOMC 새벽에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주말까지 뭐 지금의 약간 올랐던 기점에서 뭐 몇 프로 상승 하락 요걸 뭐 반복하겠지만 어떤 이 말에 대해서 또 약간 좀 안 좋은 발언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무조건 내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해버린다면 또다시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올해 금리가 세 번까지도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지금 이제 한 6개월, 9개월이죠. 9개월밖에 연말까지 안 남았는데 세 번이나 인하를 할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수치 때문에 진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세 번 금리 인하를 보수를 계속해서 하는 발언을 파월이 할지 오히려 내린다라고 하면 이 코인 시장에는 당분간은 호재입니다. 당분간은 내린다면. 그런데 제가 인제 그 지난주에 블록체인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져도 실질적으로는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동결하는 게 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주면 그냥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막 올렸다 내렸다만 해 버리면 오히려 투자 시장은 오르든 내리든 초반에 그 호재 삼아서 뭐 코인 시장의 악재와 호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꾸 변동 주는 건 분명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만간 QT 속도 완화 나설 듯. 이건 뭐냐면 그냥 뭐 양적 긴축, 뭐 양적 완화 뭐 이런 걸 아마 뉴스 할 때 인제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인제 퀀터티라는 그런 개념의 퀀터티는 아니고요. 퀀터티션이라는 영어인데 여튼 그 퀀터티션 타이트닝이죠. 네. 그 뭐냐면 양적 긴축이라는 건 벌써 국채가 발행이 됐잖아요. 국채가 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그냥 걷어들이겠다. 소위 말해 금리를 내릴 것 같으면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이제 좀 정부가 다시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많은 돈들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게끔 정부가 사들여야 긴축이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운 뭐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인제 이해가 좀 필요는 하긴 한데 저도 뭐 1년 이상 계속해서 인제 경제 뉴스를 듣다 보니까 쪼끔 인제 이해가 됩니다. 저도 1년 이상 들으니까요. 네. 여튼 정부가 이제 "국채 같은 걸 막 사들인다."라고 인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가 쪼금 더 인제 인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게 금리가 인하되면 여기 그 캡처본에 아래도 나와 있지만 올해 6월 달에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를 제발 좀 인하해 달라." 그러면 인제 코인 시장에 호재가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부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도 우리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ETF 승인이 5월 23 일로 지금 인제 승인이 나느냐 마느냐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5월 23 일에 거부될 전망이다. 뭐 저도 뭐 당연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인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SEC에서 가만히 냅뒀어요. 얘는 증권성 시비, 그러니까 리플처럼 뭐 증권성이니 많이 뭐 이런 시비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증권성 시비를 하려고 지금 뭐 하여튼 뭐 하나 지금 뭐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별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비트코인도 몇 번에 걸쳐서 거부하다가 승인이 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뭐 이더리움 그냥 한 방에 딱 해 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투자 시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저도 연기될 걸로 인제 이해는 하고요. 왜 그러냐면 얘를 갖다가 좀 쉽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뭐 솔라나가 됐든 에이다가 됐든 폴카닷이 됐든 뭐 폴리곤이 됐든 이런 것도 너도 나도 다 그냥 ETF 승인으로 왕창 몰려버리면 추면 주구장창 뭐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게 또 SEC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분석하고 정말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지금 인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한테서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호재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SEC가 막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승인을 해 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어서 지금 너무 막 힘들어, 괴로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SEC는 더 거부. 왜?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앗아가거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투자자들도 이걸 계속해서 막 승인 내주는 걸 소위 말해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꺼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잘 자리 잡고 잘 검토해서 승인이 나 준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인제 비트코인의 호재처럼 잘 이용돼서요. 이더리움은 지금 그냥 뭐 4,000 달러 정도의 뭐 어떤 뭐 그 고점 4,000 달러대의 고점을 찍고 지금 떨어졌지만 충분히 그 이상을 넘어서 10,000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이더리움 ETF 승인입니다. 이게 되면 인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줄줄이 사창처럼 솔라나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뭐 ETF 상품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코인 시장은 진정한 불장이 온다. 뭐 이렇게 인제 좀 우리가 전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거는 거부가 되면 약간의 악재 때문에 이더리움은 좀 가격은 흔들릴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가더라도 거부가 되거나 거절이 되면 절대 어때요? 자산운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SEC를 상대로 자산운용사들이 막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막 소송 걸어버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뭐 승소 이런 건 아니지만 "야 너네들 SEC가 잘못됐어." 이런 판결을 중간에 받아버리니까 SEC가 그냥 항복해 버리고 승인해 줘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음 정산 그 히트맵인데요. 지금 인제 제 기억으로는 월요일인가 그 노란색 그 자금들이 68,000 불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은 이제 하락 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내렸다가 많이 올라도 한 65,000불 정도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인제 여러분들한테 했던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 파월의 연설과 여러 가지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이 68,000 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다가 지금 다시 인제 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요것도 인제 오전 캐쳐입니다.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될지 됐는지 또 앞으로 될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튼 요렇게까지 올라갔다. 올라간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 그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 지금은 이 금리 이슈 때문에 있지만 금리 이슈는 2달마다 계속해서 있어 오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다 예상한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순간의 어떤 호재 삼아서 이렇게 움직이지 이걸 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뭐 계속해서 뭔가 호재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지 않지 않나. 그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여기서 인제 어느 정도 좀 놀다가 아까 제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썸네일 다음 보여 드렸죠. 긴
장 때 양봉이 형성됐기 때문에 뭐 좀 더 올라갈지 몰라도 그 양봉의 중간까지는 올 가능성으로 우리가 좀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수익 줄 때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이제 청산 히트맵입니다. 뭐 비트가 가니까 똑같이 갔습니다. 똑같이 갔다가 또 한 중간 정도까지는 조정을 최소 받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라가도 여기 나와 있는 뭐 3,600불 조금 아래에서 좀 걸린다든지 떨어지는 건 뭐 얼마든지 여기 중간대라면 3,300에서 3,400불 사이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RSI 4시간 점도표 여기 파란색 건 이 4시간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 이 반등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유리하게 또 볼 수도 있다. 뭐 당연히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도 이런 여러 가지 RSI가 계산되는 그런 계산법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차트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걸로만 직관적으로 볼 때는 고렇게도 한 번씩 좀 뭐 한번 확인해 보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들 제가 주로 보는 코인들을 먼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뭐 코인들이 이제 막 1~2% 수익권에 있는데 이럴 때 바로 익절해야 할지 고민되라. 예, 그냥 더 가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캔들에 대해서 오늘 회원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지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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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화면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저항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저항을 여러 번 맞았는데 잘 못 뚫잖아요. 그게 3번, 4번까지 못 뚫어? 그러면 더 올라가기가 거의 힘들다.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올라가는 경우가 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익절을 해버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저항을 많이 부딪혔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헤데라랑 솔라나 일단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같이 붙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SR 버튼을 눌렀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6일까지의 이제 거의 저점, 비트코인은 올 가능성이 있다. 못와도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쯤까지 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지금 SB가 떴네요. SB가 떴으면 이제 매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익절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기 보세요. 대충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려 여러 번 이제 못 들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하락 조정. 그리고 고야 라인을 딛고 다시 반등할진 몰라도 일단 단순하게는 하락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SB가 뜨면서 매도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으로 당장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업비트 기준도 제가 어제 타점 잡아 드렸다 그죠? 예, 요 범위 내에서 인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 체결이 됐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차트를 보고 오늘 기준인데 제가 일봉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했을 때는 지금 요 라인을 제가 한번 좀 끄집어 올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그러면 9,580만 원 정도가 중간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도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리고 조금 더 인제 올려준다면 여기겠죠, 여기겠죠. 여기 부분 인제 딱 반등이 나온 요 시작 지점 그러니까 여기를 1 차 선발대 기준 그다음에 2 차를 여기 그다음에 3 차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8,800만 원대. 여기 지금 꼬리가 요까지 내려오려다가 말았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저 같으면 1 차, 2 차, 3 차인데 사실 꼭 1 차, 2 차, 3차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1 차 같은 경우는 거의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소액이지만 2 차라 그러면 어정쩡한 가격을 그냥 2 차에 몰빵 이렇게 2차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짧게 뭐 10만 원 단위가 됐든 50만 원 단위가 됐든 100만 원 단위가 됐든 여러분들의 시드에 어떤 2차 매수할 그 금액을 또 쪼개는 거예요. 요렇게 쪼개 가지고 다양한 어떤 오더북
호가창이라고 하죠. 거기 걸릴 수 있게끔 하면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그냥 제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회원들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위에나 조금 아래나 여러분들 알아서 좀 흩어지세요라고 제가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호가창을 잘게 잘게 내가 100만 원 배팅하는 사람이라면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그걸 갖다가 5분할 10분할 또 하는 거예요. 저는 큰 관점으로 1차, 2차, 3차를 얘기하지 그 2차, 1차, 3차 그 사이에서도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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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러는 그게 바로 평단을 조금 더 낮추게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 가격에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못 올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좀 분할 매수 뭐 요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 당장은 횡보처럼 보이고요. SR 버튼을 눌렀을 때 얘도 어디까지 왔느냐? 얘도 여기가 이제 3월 6일이었잖아요. 3월 6일에 저점은 뚫었습니다. 뚫었고 그다음 제가 3월 5일에 저점도 보라 했는데 거기는 꼬리가 생겼네요. 그래도 여기에서 분할 매수가 잘 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뭐 수익이 났으니까 뭐 문제 없죠, 그죠? 뭐 꼬리까지 뭐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뭐 다는 못 맞추겠죠. 하지만 얘도 SB가 되면서 같이 지금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락할 걸 보면서 어때요? 이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이더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낸스의 가격을 그냥 건너뛰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네. 자, 요렇게 이제 딱 보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 지금 이제 긴 장대가 생겼고 중간 여기 왔죠? 그다음에 얘를 이제는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금 내려가지고 중간 1차는 490 한 5만 원대, 그죠? 그다음에 2차는 오히려 470 한 2만 원, 이 사이까지 보고 다음은 뭐 꼬리가 되겠습니다. 꼬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1차 여기 언저리 근처, 그다음 2차는 여기 근처 왔을 때 3차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분할 매수를 좀 넉넉하게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좀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면 뭐 어디서든 걸려서 또 소폭의 반등 뭐 몇 프로라도 좋습니다. 그죠? 소폭의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브리핑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이 트레이딩 뷰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 캔들의 중간, 그다음에 꼬리, 그다음 몸통 뭐 이렇게 할까요? 요런 범위 내에서 달러 베이스로 보면 여러분들 눈에도 이제는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라이브 브리핑을 좀 쉬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일주일 내내 이제 주 5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범위 내로 여러분들도 뭐 3천 한 295불, 그다음에 뭐 3,150불, 그다음에 3,000 뭐 50불 대 뭐 요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플 보겠습니다. 자, 리플을도 그냥 비슷하게 지금 당장은 횡보 가치도 보이지만 5번 버튼을 눌렀을 때 얘도 3월 5일에 3월 5일의 저점 여기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3월 5일 6일의 저점과 중간과 끝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트가 올라가면서 좀 뭐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리플은 덜 빠졌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캔들이라든지 이렇게 힌트 준 건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제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상승하겠지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이제 일찍 매수하시면요. 또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이 1부터 바이 거의 5번이죠. 바이 1부터 5번 사이까지 충분히 오니까 여기 1차 지점까지를 여기 1차 지점과 여기 몸통 있죠. 몸통이 이렇게 지지받고 꼬리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1차 진입 즉 0.578 이하 그다음에 0.5678 요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여러분들 1차, 2차는 0.55194 그다음에 3차는 0.52466 요렇게 1차, 2차, 3차를 조금 그 사이를 좀 범위를 지키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의 별명 뭐라고 했나요? 리또 속이라고 했습니다. 리플 또 속였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좋은 코인은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코인이 맞는데 지금은 좀 상태가 안 좋다. 예, 아직까지는 소송 등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갈 길이 멀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 자동으로 눌러서 조금 인제 어제 범위하고 뭐 비슷한데 그죠? 리플 여기 아까 제가 여기 꼬리 했죠? 꼬리와 그다음에 몸통이라고 했으니까 즉 861 원에서 843원 네. 요 사이를 1 차로 보시라는 겁니다. 862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괜찮은 분할 매수 자리다. 그리고 3월 5일 6 일이라 그러면 제가 810 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으로 일단 염두에 두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 차, 2 차는 거의 830원 그다음에 810원 요런 식으로 요 사이 내에서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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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쪼개고 뭐 요런 거 고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도 볼게요. 자 도지코인도 자 3월 6일 여기죠.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도지코인도 거의 여기 제가 알려드렸던 3월 5 일과 6 일이죠. 5 일과 6일 요 사이에 다 도달했습니다. 그죠? 도달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대로 거래하신 분들은 예 수익이 됐을 겁니다. 얘도 일단은 빠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고야 라인. 근데 그 고야 라인 뭐라 그랬나요? 1일봉 기준으로 긴 장대의 거의 중간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튼 1 일봉 기준으로 딱 바꿔 가지고요. 예. 이 쭉 올랐지만 여기 중간까지 그러면 달러 베이스로는 얼마냐면 0.1407 정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몸통까지 온다 그러면 0.1276고 그다음에 꼬리까지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0.12167 요런 식으로 자 여기는 지울게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으시면 된다. 여기 1 일봉 기준 여기입니다. 여기에 1 차, 2 차, 3 차. PT. 자 업비트 기준으로도 지금은 4 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긴 1 일 봉으로 또 바꿔 볼까요? 긴 장대의 중간이니까 209 원입니다. 209 원까지 보고 1 차 209원 딱 모든 우리 회원들끼리 209원 다 걸지 말고요. 좀 쪼개라고 했습니다. 자 191 원까지도 우리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야 되고 꼬리까지 간다면 183 원보다 쪼끔 밑이 더 뭐 지진데 여튼 190 원대 미만으로도 갈 가능성을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운데 거의 209 원까지는 그냥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맞고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차, 2 차, 3 차를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음. 자, 헤데라 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데라 같은 경우도 뭐 3월 이 5일 6 일에 저점이 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3월 여기가 6 일입니다. 그죠? 6 일에 완전 저점은 아직 안 왔지만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왔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와서 맞고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이 났을 거고요. 지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빠질 각오로 보는 거고 헤데라가 한국 거래소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1 일봉으로 똑같은 관점으로 바꿨을 때 헤데라도 여기 1 일봉 긴 장대 양봉의 중간까지는 오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막고 올라갈지 여기 금액이 얼마냐면 0.1062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막고 올라갈지 또는 그 몸통이죠. 몸통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층이 되고요. 꼬리는 인제 그전에 제가 알려드린 3월 5 일에 끝까지 꼬리도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빠지면요. 그래서 요렇게 1 차, 2 차, 3차 중간에 어정쩡할 때 뭐 몇 프로 대충 빠졌다고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물 탈 수도 없고 평단도 안 낮아지고 그런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유롭게 요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다. HBAR인 헤데라 여기도 있군요. 자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똑같이 일봉이라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58원 정도 그죠? 158원 정도까지 봐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온다. 그다음에 151원 꼬리와 꼬리의 3월 5 일의 꼬리 해 봤자 뭐 여기가 되겠네요. 145원 정도라고 할까요? 요렇게 1 차, 2 차, 3차 분할 매수 뭐 지금 분위기로는 괜찮다. 다만 비트가 또다시 5%뭐 그 이상 10%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뭐 이거 힘없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긴 장대 여기 있는 여기 저점 뭐 110 원대까지도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헤데라가 꼭 나쁜 코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지금 막 사용되거나 엄청나게 뭐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막 이렇게 부여하거나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테데라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여기에다가 뭐 투자할 코인은 아니다라는 뭐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솔라나 한번 보자고요. 솔라나. 음. 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6.4는 아니죠. 네, 여튼 횡보를 나타내고 있고 얘는 3월 5 일까지가 6일 뭐 여기까지는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솔라나는 저기까지는 가기가 좀 그렇고 이 위에서 놀다가 올라갈 것 같다. 뭐 요런 얘기도 제가 분명히 솔라나 아직 힘이 있으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야 라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긴장대가 시작된 부분 있죠. 뭐 요런 부분. 예, 172달러. 더 떨어지면 뭐 165달러. 그다음에 여기 바이원이 있는 꼬리. 요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원까지는 솔라나가 뭐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이제 현재의 장세 분위기로는 뭐 쭉 빠진다 이런 것보다 그렇다고 제가 고야 라인에서 1차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긴장대 여기 시작하는 지점 172달러까지는 일단 우리가 1 차, 요 근처에서 1차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 베이스. 음 자, 솔라나를 요것도 1 일본 기준이죠. 그러면 1 일본 기준으로 가운데가 266만 6천 원 정도 대가 되네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좀 내리면 다음 매수 자리는 25만 2천 원 예 정도가 됩니다. 25만 2천 원. 그다음 꼬리는 제가 그냥 쭉 올려 버리면 24만 원 정도. 예. 위에 좀 치울까 아니 치우면 안 되지. 저항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저는 26만 7천 원대까지는 무조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소액의 선발대로 마이너스 본다 생각하고 뭐 조금 들어간다든지 한 25만 2천 원에서 뭐 25만 5천 원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1 차, 그다음에 여기 오는 꼬리 정도의 2 차 뭐 요런 식으로 좀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가 4월 달 되면 제가 반감기와 상관없이 FTX 거래소의 어떤 이슈 때문에 솔라나는 계속해서 호재가 있다 그랬고 지금 민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솔라나가 어제도 제가 좀 소개해 드렸잖아요. TVL이라든지 뭐 거래 수수료라든지 뭐 네트워크가 워낙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가 뭐 그냥 확 빠진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라이트코인 보겠습니다. LTC 라이트코인.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쬐끔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좀 빠지겠죠? 네. 음. 자, 여기 꼬리와 꼬리의 여기 중간까지는 조금 못 왔지만 그죠? 여기 몸통 정도까지는 왔다가 지금 또 다시 갔네요. 그리고 똑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어정쩡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 일단 바이 원 1 번부터 4 번까지 모인 것보다 조금 마중 나간 가격 뭐 대충 78불대 초반대 에서 1차 매수 그다음은 뭐 바이 5 그다음에 6 요렇게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익명성의 코인 쪽이기 때문에 아마 업비트나 비썸은 안 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체인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매수 자리 알려드리면 막 메모하시기 바쁘실까요? 뭐 어떠실까요? 자, 링크 보겠습니다. 링크도 SR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자, 링크 같은 경우도 여기 3월 6일에 저점 다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걸려도 온다라는 건 옵니다. 그리고 3월 그전에는 없으니까 얘는 뭐 다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체인 링크도 예, 매수 예약하기 바쁩니까? 네. 이 체인 링크도 왔다 갔기 때문에 지금도 일단은 반등을 했다가 이제 좀 떨어진다. 요렇게 보면 지금 당장의 관점으로는 여기 꼬리와 꼬리 여기 이제 몸통 부분 있잖아요. L2가 시작된 부분도 될 수도 있겠지만 L2가 시작된 부분에 1 차로 선발대 기준 17.272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본 게임으로 2차 정도가 들어가는 거 16.557달러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깨지잖아요. 그냥 조금 기다리세요. 어디까지 빠질지.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1 차, 2 차. 근데 여기에 또 막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요 근처에 또 떨어지면 또다시 반등으로 일단 좀 생각하는 게 '당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비트위더가 뭐 이상하게 확 빠지면 예, 저희 관점은 취소하겠습니다. 자,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제가 요렇게 인제 해서 뭐 매수 자료 알려 드렸는데
예, 뭐 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3월 어 6일, 5일, 6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 분명히 이 그 체인 링크도 왔다가 갔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조금 더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제가 요걸 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요렇게 당겨 가지고 1일봉 기준으로 1차 아주 소액 선발대 기준으로는 25,800 원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몸통까지 온다라고 하면 25,000원 초반이죠. 25,090 원이 나오는데 뭐 25,000 뭐 100원, 200 원이라고 할까요? 요런데. 그다음에 뭐 긴 꼬리, 꼬리와 꼬리의 중간도 있겠습니다. 긴 꼬리의 중간은 24,650 원대, 그다음 꼬리의 끝은 24,000 뭐 한 250 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체인링크도 여기에서는 뭐 무조건 올 거니까 아주 소액 선발대와 몸통 근처 조금 위, 조금 아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꼬리와 꼬리의 중간 요런 쪽으로 해서 또 일부의 어떤 반등폭을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론 보겠습니다. 트론 TRX. 음. 자, TRX는 약간은 다른 것과 다르게 찔끔 뭐 점수가 뭐 올랐다라 보기도 힘들지만 뭐 약간은 뭐 오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거야 도미넌스요. 자, 3월 얘 왜 이래? 3월 어이구 얘가 엄청 올랐다가 그냥 떨어지기만 했군요. 얘는. 아, 그러다가 지금 여튼 피트 때문에 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도 여튼 지금은 SB가 뜨고 내려가니까 얘도 여기 얘는 여기가 되겠네요. 어디냐? 긴 장대가 생겼잖아요. 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 0.11682 정도. 그다음에 어 0.11195 여기 몸통과 꼬리 근처 많이 맞은 부분 대충 요 꼬리면 여기겠네요. 0.11266 여기인데 지금 제가 트론을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기만 해서 얘 어느 정도 갔다가 뭐 그냥 계속 빠지기만 하려나 뭐 싶기도 합니다. 많이 올랐네요. 요럴 경우 어떻게 보느냐? 라이브로 봐야죠. 뭐. 라이브로 우리가 1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1일봉으로 봤더니 엄청 올랐다가 계속해서 빠지고 그럼 뭐예요? 얘는 똑같은 관점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가운데까지는 온다. 아까 요 개념으로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거고 몸통도 온다. 그런데 얘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여기에 매물대가 잔뜩 모여 있잖아요. 어찌 보면 0.10294까지도 오겠다. 요렇게 여기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 근처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뭐 박스권처럼 보이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오겠다라는 느낌. 여기에 딱 그어 보면 여기 꼬리 있죠. 여기 꼬리.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꼬리. 꼬리 둘,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꼬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바로 매물대. 예, 기가 막히게 잘 맞추죠. 그래서 지금 여기 딱 지지받는 데까지는 한 번 더 오는데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냥 쭉 빠지는 거고 여기 계속 지지받으면 트론도 다시 상승하겠죠. 여튼 지금 급하게 매수하는 것보다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TRX 트론. 자, 일봉으로 똑같이 지금 당장 매수 1차 172원 정도가 되겠죠. 소액만요. 거의 터치할 거니까. 그다음에 2차는 167. 그다음에 꼬리까지 우리가 한번 잡자면 163. 요렇게 되는데 여기도 매물대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짜 강력한 뭐 저항 자리, 지지 자리라고 하면 15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지 자리요. 158원을 뚫는다. 그러면 쭉 빠진다. 158원보다 못 뚫는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요 근처에서 이제 반등의 어떤 그 트론의 수익도 기대하시면 하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올리지 마시고요. 디센트럴랜드와 스택스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 마나 디센트럴랜드. 다마나 디센트럴랜드도 이제 고야 점수는 조금 빠지고 있죠. 고야 점수는 빠지고 있고요. 얘도 5일까지 왔는지 6일 여기였는데 왔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왔다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6번에 이제 꼬리. 제가 6일 날 꼬리까지는 안 왔지만 중간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되어 가지고 수익. 그다음에 지금 또 고야 라인 쪽으로 오니까 고야 라인을 반등을 맞고 지지죠.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요게 이제 문제지만 뭐 똑같은 관점으로 달러 베이스로는 일봉으로 바꾸면 예, 많이 올랐으면 떨어져야죠. 그죠?
이렇게 몸통의 중간 지점이면 대충 0.6058까지는 떨어진다. 그 다음에 0.57017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0.52675가 강력한 지지층이다. 이렇게 이제 큰 관점으로 보면 좀 쉽게 더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자, 이것도 일봉이죠. 자, 일봉은 최소 반등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한 890원 정도까지는 오겠거니 그 다음에 847원까지도 올려나 그 다음에 807원까지도 우리가 일단 보면 강력한 지지층은 여기입니다. 여기 긴 장대가 형성된 거 있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고 거래를 해야 되겠다. 중간과 끝과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택스 봐드릴게요. 스택스도 올해 주목해야 될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스택스도 이제 일단 하락을 조금 시간이 가도 맞이할 것 같고요. 얘도 5번을 딱 눌렀을 때, 여기 지금 여기 6번 자리죠. 6번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거의 뭐 여기 가운데 근처까지는 오긴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큰 상승. 그리고 얘는 아까 다른 거에 비하면 좀 상승폭이 좀 큰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고야, 이 라인까지 왔다가 반등 나오거나 좀 추세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얘는 어떻게 될지 좀 라이브를 한번 볼까요? 거래량. 지금 일단 어차피 매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일일봉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아무리 직관계 올라가도 올라가서 긴장대를 형성했으면 일단은 내려와 주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3.056 요 정도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쭉 빠져준다면은 2.686 요런 부분까지 우리가 일단 얘가 떨어질 수도 있겠거니 1차, 2차, 그 다음에 뭐 정말 여기까지 언제 빠질지는 몰라도 2.18 여기까지는 스택스가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몰라도 여튼 긴장 때까지는 분명히 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여기 범위 안에 어디인가는 도달했다가 다시 출발하면 할지라도 분명히 내려온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여기서 뭐 쭉쭉쭉 올라간다고 9% 때문에 뭐 매수 못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더라도 분명히 저기는 옵니다. 자, 그다음에 스택스. 자, 스택스도 제가 그냥 요걸 올릴게요. 가운데 자리는 4,530원, 4,530원 정도가 1차. 그다음 요 제가 좀 지울게요. 자, 그다음에 얘를 좀 끄집어 올리면 긴장대에 어 요걸 좀 중간. 네. 긴장대의 끝은 4,018원입니다. 그래서 4,020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 내에는 여기 요 안에서 범위 내에는 온다. 정말 많이 떨어지면 여기도 뭐 많은 지지층들이 보이긴 하지만 많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 3,3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꼬리를 맞았기 때문에 한 3,700원 초반대 이하로는 안 빠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강력한 지지로 우리가 일단 왜 꼬리가 여러 번 형성됐어도 못 뺐으니까 즉 4,000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뭐 매수하는 건 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의 관점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봐달라는 걸 살펴드렸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처럼 일부러 제가 뭐 항상 브리핑할 때 화면을 끄지만 저 혼자는 뭐 리액션 하면서 저 혼자 그냥 막 놀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튼 오늘 또 이 프리미엄 차트하고 저희 브리핑이 도움되길 바라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네, 저녁 시간도 잘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움된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나가겠습니다.